안녕하세요. 전 재산을 주식에 몰빵했다가 무려 마이너스 1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조금씩 복구를 꿈꾸고 있는 94년생 직장인 94일생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가 소폭 반등하면서 다시 3200선을 회복했죠. 덕분에 제 계좌도 마이너스 8,400만 원에서 마이너스 8,100만 원으로 약 3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마이너스 8천만 원대에서 벗어나질 못한다는 거예요. 7천만 원대만 돼도 숨 좀 쉬겠다 싶었는데 그 숫자를 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상태로 내가 진짜 복구가 가능할까?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현금 2,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그중 2천만 원을 결국 유한양행에 추가 매수했습니다. 원래는 11만 원까지 내려오면 사야지 했는데 막상 11만 원은 오질 않더라고요. 대신 목요일 금요일에 연속으로 밑꼬리를 달고 반등하는 걸 보고 이건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결국 11만 8,600원에 167주를 추가 매수했고 지금 총 투자금은 7천만 원. 제 인생에서 단일 종목에 가장 큰 돈을 넣은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엔 한 종목에 3천만 원 넣는 것도 무서웠는데 지금은 그냥 거금 베팅을 해버렸네요. 물론 당장 안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매수로 평단을 12만 5천 원대까지 끌어내린 데 의미를 두고 있고 앞으로 기회가 온다면 다른 종목을 줄여서라도 유한양행 비중을 더 늘릴 생각입니다. 솔직히 제 마음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움직여야 결과가 나온다.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남은 현금 400만 원은 SKC에 매수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예전부터 조금씩 모아왔던 종목인데 월봉 차트를 보면 여전히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만원 밑에서 사면 언젠간 보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총 1,400만원 정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색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바로 주식 중독 테스트예요. 제가 과연 주식 중독인지 아닌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주식 투자를 하느라 직장에서 근무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저는 없어요. 바쁠 때나 회의 중엔 아예 주식창을 못 보고 평소에도 몇 번 확인하긴 하지만 업무에 지장 줄 정도는 아니고 지적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2번. 주식을 함으로써 가족과 다툰 적이 있다. 다퉜다기보다 엄마랑 얘기하다가 운 적이 있어요. 때는 올해 4월 제 계좌가 마이너스 1억을 찍었을 때였죠.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쯤에서 다 팔고 새로 시작해야 하나 싶어서 엄마한테 상담했는데 엄마는 내릴 때 파는 거 아니라고 오를 때 팔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좀 티격태격하다가 제가 울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4월만 버티니까 5월, 6월부터 코스피가 쭉 올라주면서 최악이던 마이너스 1억 1천 대비 지금은 3천만 원 정도 복구했네요. 결국 그때가 저점이었더라고요. 역시 부모님 말씀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3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저는 거짓말을 싫어해서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다 솔직하게 공유하는 걸 좋아합니다. 가족도 제 상황을 다 알고 있고 친구들이 테니스를 같이 배우자고 하는데 저는 주식 마이너스가 너무 커서 지금은 여유가 없다. 복구되면 시작하겠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4번. 손실 금액의 본전을 빨리 되찾기 위해 강박적으로 집착한다. 네, 맞습니다. 손실이 크다 보니 어떻게 하면 빨리 복구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게 돼요. 이론적으로는 다이소, 백화점 계좌 정리하고 종목을 줄이는 게 맞지만 막상 손절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제 그릇 안에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매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5번. 주식 투자 목적으로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없습니다. 돈을 빌리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망하더라도 제 힘으로 다시 일어나고 싶거든요. 손실이 나면 나는 대로 월급 들어올 때까지 버팁니다. 6번. 선물 옵션이나 2배 이상의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
주식 초창기부터 선물은 잘하는 사람도 잃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절대 안 해요. 레버리지도 안 합니다.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7번. 꼭 필요한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생활비가 거의 안 들어요. 월급에서 40만원 정도만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전부 주식에 넣습니다. 무리해서 꼭 필요한 돈까지 주식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8번. 단타 매매를 주로 하고 변동성이 큰 고위험 종목을 골라 투자한다. 이건 맞아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단타 위주의 급등주, VI 발동 종목 그런 데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구독자분들 댓글과 자기 반성을 통해서 단타는 이제 지양하기로 다짐했고 최근 2달은 아예 안 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바뀌어 가려고 해요. 9번. 급등주 검색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며 상한가 종목 따라잡기를 해본 적이 있다. 검색 프로그램은 안 썼지만 상한가 근처에서 무작정 올라탄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26% 상태에서 상한가 갈 것 같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결국 상한가 못 가고 내려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위는 3에서 4% 먹는 건데 아래는 한없이 열려 있잖아요. 지나고 보니 참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10번. 주식을 위해 신용이나 미수거래 등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없습니다. 저는 아파트 매매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태어나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서 대출은 아직 좀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대출을 일으키면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제 돈으로만 하자고 마음 먹었어요. 11번. 주식 투자를 시작한 후 불면증이나 불안 증세가 생겼다. 계좌가 반토막이 났어도 저는 결국 복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잘 잡니다. 국장은 또 밤에는 안 움직이니까 그냥 푹 자고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는 편이에요. 12번. 업무 시간에도 반복적으로 주식창을 확인한다. 국내장은 업무 시간에 열리니까 중간중간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커피타임도 안 가고 화장실도 잘 안 가는 스타일이라 남들이 잠깐 쉴 때 저는 주식창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3번. 주식 프로그램을 지우고 하루 만에 다시 딴다. 이를 여러 번 반복한다. 저는 주식 앱을 지운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지우면 더 불안할 것 같아요. 14번. 월요일 장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 주말에도 마음이 편치 않다. 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미리 걱정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걱정만 하다가 그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말엔 마음 편히 있다가 실제 상황이 오면 그때 해결책을 찾는 편이에요. 이렇게 총 14개 문항 중 저는 5개에 해당하네요. 기준에 따르면 3개 이하면 정상, 4개에서 7개면 고위험군, 8개에서 10개면 중독, 11개 이상은 아주 심각한 중독인데요. 저는 딱 5개 고위험군에 해당하네요. 다행히 아직 중독까진 아니지만 경계가 필요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나오셨나요? 혹시 나도 중독인가 싶으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요즘 회사 일이 바빠져서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다 보니 모든 댓글에 답글을 달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분 한 분 남겨주신 댓글은 전부 다 읽고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백화점 계좌로는 절대 복구 못한다는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고민도 하는데요. 차라리 마이너스 50% 올려있는 잡주들을 다 정리하고 믿을만한 바이오에 몰아버릴까? 근데 또 손절하고 나면 바로 올라버려서 제가 손절한 걸 후회하게 될까봐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게 주식에 참 어려운 점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주식을 시작한 5년 전부터 지금까지의 총 수익 결산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과연 저는 이 5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또 얼마나 잃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 계좌가 어떻게 변할지 어떤 과정을 거쳐 회복할지 함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모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